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식TV 백은한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금일 증시도 한번 하락분을 좀 크게 맞으면서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기에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지 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29%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4%,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조금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환율인데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39원 현재 형성되어 있고, 곧 이제 1240원까지도 볼 수 있는 환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금융위기 때 1228원이 최고 환율이었는데 그것을 웃도는 지금 환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시 분위기는 좋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환율에 대해서는 얼마 전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었죠. 금리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1%라는 큰 금리 인하와 국내에서도 0.5%의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하는 금리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금 환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높게 형성이 되는 감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240원이라는 환율은 굉장히 높은 수치의 환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겠고,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외인들의 수급이 전혀 안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외인들의 수급. 자, 이제 코스피에서 보시면 외인들의 수급이 아직 마이너스 오전인데 1시간 단위에서 1000억 원.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1500억 원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것은 일단 코스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중소형주를 좀 받치고 있다. 제약 바이오주를 섹터를 받치고 있다라는 소식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10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금방 오후장에서도 던지는 외인들이기 때문에 장을 끝까지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환율 체크하셔야겠고 외인들의 수급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하셔야 될 게 이 신용잔고인데요. 이 신용잔고는 개인들의 신용을 말하는 겁니다. 증시가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신용을 써서 종목을 매수해서 이 신용잔고가 늘어난 것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신용잔고가 10조 원을 돌파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10조 원에서 내려올 생각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좀 빠져서 9조 8천억 원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신용잔고가 빠져야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커진다라고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신용잔고 9조 8천억 원이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9조 원 초반대, 8억 원, 8조 원 후반대 까지는 내려와줘야 증시는 반등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돈 놓고 돈 놀이하는 돈 싸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고 실제로 남의 돈을 뺏어와야 내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들이 털려야 충분히 외인들이 기관과 합세를 해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증시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하락분을 맞게 되면서 오늘도 여기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오늘 지금 장 초반에는 반등이 약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봉을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개파락을 하게 시작했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를 보고 선뜻 종목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 또 미국에서 마이너스 10% 이상의 하락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장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조금 가볍기 때문에 조금 큰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외인들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장 후반 또 던질지도 모르는 외인들의 수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망의 자세를 유지해야겠고 증시는 그대로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로 지금 굉장한 증시의 하락분을 맞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 개인 회원분들은 굉장히 힘이 드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힘든 장이고요. 굉장히 좋지 않은 장인만은 확실한 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좀 길게 보신다고 하면 지금 환율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작년 여기 2008년 이때가 이제 리먼 사태 때 주가 형성 지수입니다. 굉장한 급락분을 맞았었죠.
이때 얼마 정도 지수가 빠졌었냐 물어보신다면 거의 한 50% 가까이 50% 가까이 빠진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27% 빠진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이 감염병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예로 지금 코로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스, 그 다음에 메르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이죠. 세계적 대유행, 공포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팬데믹이 일어난 사건은 또 한 해가 있습니다. 바로 신종플루 때였는데요. 신종플루 때는 이 2009년 때 나왔습니다. 이 기간 때 나왔단 말이죠. 2009년대 나오면서 했지만 그 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고 난 후에 증시가 회복을 하는 단계여서 그런지 그때 팬데믹에서는 이렇게까지 큰 하락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학적으로도 백신 개발이 힘들고 일반적인 독감 그다음에 폐렴 증세랑은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확산 속도라든가 발병률 그다음에 치사율 같은 것도 굉장히 조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 지수 그 다음에 미국 지수도 이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지금 서울에서도 계속 저도 문자를 받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이 대구 경북 사태에 있어서만큼까지는 아직은 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에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증시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양상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 국내 증시는 좀 생각이 되어지고 조금은 더 버티셔야 된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환율, 외국인의 수급, 신용장고 등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고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도 지금 종목들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장에서 손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충분히 상승을 증시가 반등하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또 올라가는 게 종목의 특성이고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내려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정도 증시가 27% 빠졌는데 종목이 27% 빠진 거다. 그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증시가 빠지는데 증시를 걸러서 올라가는 종목, 즉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되겠죠. 그런 관련주들 그리고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은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증시가 하락했을 때 이 종목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반등을 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치가 조금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물타기나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올라가서 입절을 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겠고 어차피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거에 있어서 27%가 지수가 빠졌는데 거기서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대응 방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고 지금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일단 반등이 좋게 나오고는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고 만약에 오늘 반등이 나오고 미국장의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약간의 이제 승산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 증시는 지금 굉장히 판도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러한 일이 등락폭이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거의 30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견뎌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회원님들이 이제 좋은 장에서 조금 좋지 않은 장, 항상 증시는 등락폭을 반복을 하지만 이러한 증시의 상황은 나와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락을 하는 장세는 실제로 굉장히 보기가 어렵고 주식을 하는 동안에도 만나기가 어려운 장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먼 사태나 그 다음에 IMF 사태 때도 이렇게 급속도로 하락하는 증시는 없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급속도로 하락하는 증시의 사태는 굉장히 보기 어렵고 견디기 힘든 장세인 거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들 조금만 더 힘내셔서 이런 장세 충분히 저희와 함께라면 견디실 수 있으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러한 부분 저도 요새 굉장히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회원분들은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시장 상황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던 일에 조금 집중해서 해주시면서 저희가 해드리는 리딩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장세이지만 이런 것도 극복을 하는 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숙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이러한 장세가 굉장히 좋지는 않은 장세이긴 하지만 이러한 장세를 한번 맛보게 되면 앞으로의 어떠한 조그만한 하락은 거의 좀 둔감해지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많이 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조금 체크하시면서 증시의 동향 수급 살피면서 지켜보시면 그래도 앞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증시 마감까지 한번 지켜보셔야겠고요. 오늘 미국장 이번 주 한 주 증시 흐름 파악하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서울 날씨는 조금 흐리고 오전에 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오늘 뭐 날씨는 오늘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꽃샘추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